지금부터 권영진 대구시장님의 코로나19 발생 50일에 저음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50일에 즈음한 대시민 담화문.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를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대구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꼭 50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시민 130분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모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였고 소중한 가족들이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많은 유가족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불과 며칠 만에 식당들은 문을 닫고 모든 산업활동이 마비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시민들의 일상도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구와의 저녁 식사도 학교에서의 수업도 좋아하는 공연을 보는 것도 안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이제는 먼 옛날의 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50일은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도시 전체를 뒤엎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모든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대구와 대한민국 공동체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대구의 힘만으로 버거웠던 순간 대한민국이 모두 나서서 대구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전국에서 달려와 주신 모든 의료진들과 소방대원, 자원봉사자들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를 구하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펼쳐주셨습니다. 전국의 기업과 기관단체들은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물품과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연예인들은 통큰 기부 릴레이를 펼쳐주셨고 일반 국민들, 어린이들도 마스크와 간식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구가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구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모든 인적, 물적 역량을 대구로 집중해 도와주었습니다. 함께해 주셨던 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들께 250만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힘들지언정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된 대한민국의 힘을 확인했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의 혼란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대구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난 50일 동안 우리 대구는 사실상 봉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한 봉쇄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답답한 집안에 갇힌 채 힘들고 불안했지만 어떠한 혼란도 없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코로나19에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메디시티 대구의 힘은 위기 속에서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의료계의 결단으로 민간 의료기관들이 불과 며칠 만에 공공의료로 전환하여 1천여 이상의 병상을 만들었고 하나된 대구의 의사들은 자가에 대기 중인 환자들의 증상을 모니터링하여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환자 관리와 이송, 사회 혼란 방지, 방역 작업 등의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고 계시는 경찰, 군인, 소방 그리고 공무원 모두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결과 전국적인 대유행을 대구에서 막아냈습니다. 최근에는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 집단 감염 외에는 하루 한두 분 정도씩 환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져
방역 시스템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다고 할 정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겉불은 잡았지만 아직 속불은 남아있고 자칫 경계를 풀고 방심하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 요소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총선으로 인한 이동과 집회가 다시 열리고 있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들에 의한 재확산,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더 연장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이미 2달여를 고통스럽게 참아온 시민들에게 앞으로 2주간은 가혹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구가 처한 상황을 확실한 안정 국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 내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발생과 해외 입국자 등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는 데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문가들은 잠시의 멈춤과 일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만 끝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태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자율 통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은 누적되었고 시민들의 인내도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대본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역 대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의 방역 대책 방향을 방역 당국 주도에서 시민 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시민생활 수칙을 함께 만들고 문화, 체육, 종교, 교통, 교육, 돌봄 등 다양한 분야별로 세부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과 문화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 비대면 활동을 일상의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면 우리의 고통은 더 크고 길어질 것입니다. 경제활동 영역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업과 전통시장, 일반 식당 등 생산과 소비의 모든 현장에서 안전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활 양식과 예방 수칙을 도시의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각계각층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코로나19 극복 범시민추진위원회와 온라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통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재구축하겠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생활치료센터 설치,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 도입 등 새로운 방역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유행이 오게 된다면 이는 우리 대구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국 단위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구만의 역량으로 극복할 준비를 시급히 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초기 대응이 성공한 것은 신속한 검사와 적극적 격리, 증상에 따른 환자 분류로 병원 시스템을 유지해 지역사회의 감염을 최대한 차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별 검사소와 이동검사 등 검사 역량을 확충하고
역학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구 지역 내에 2,000개의 병상과 3,000실의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메디시티 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 병원과 의료 인력을 신속히 감염병 진료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및 응급 환자 진료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와 방호복 같은 보호구는 물론 의료 장비도 미리 준비해 둘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대구시의 일반 공장들에서도 의료 장비와 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더 어려워질 기업과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한 경제 방역에 더 많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우선 긴급 생계자금을 접수받아 4월 11일부터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민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긴급 생계자금을 국비와 대구시비 2,926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불과 4일 만에 43만 명이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해 주셨습니다. 긴급 생계자금은 대구시가 확보할 수 있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말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대하시는 모든 시민들께 지원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지원이라도 절실히 필요한 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려와 양보의 미덕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험료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정말 어려워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은 이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긴급복지비 1,413억 원을 활용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7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40만 원씩 지원되는 477억 원의 소비 쿠폰도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1,175억 원 가량의 매칭 비용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민들께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생존 자금을 즉시 지원하겠습니다. 대구시에 등록된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모든 업소에 100만 원씩 현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20만 개소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4월 9일 공고하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4월 내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원, 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2주간 연장에 동참할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회생을 위한 특별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담보 여력이 부족한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 보증을 위한 코로나19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대구시가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도 당초 8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3에서 4주가 걸리는 신청에서 대출까지의 기간도 2주 내로 당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 간의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필요하면 공무원들을 파견해서라도 기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는 당장 끝낼 수 있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투쟁하고 함께 극복해야 할 인류의 과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은 시간이 걸릴 뿐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입니다. 코로나19의 경제 한파는 앞으로 더 험난할 것이고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무너져가는 경제도 함께 일으키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합동으로 대구광역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조속히 구성하여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공동체 모두 꿋꿋하게 지금까지 이겨온 만큼 우리가 다시 힘을 모은다면 이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나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구시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원격 수업 현장 안착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교육감 강은희입니다. 대구의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8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극한의 현장에서 사투를 벌여오신 의료진과 대구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3월 신학기 개학 연기에 이어 온라인 개학이라는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전면적 온라인 개학은 여러 면에서 우려와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개학의 연기로 아이들에게는 선생님과의 소통 부족과 학습의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시도이기도 합니다. 교육가족 여러분과 학생, 학부모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도 필요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그동안 선제적으로 공교육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ICT 기술을 도입해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와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교육의 에듀텍을 활용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제공되는 각종 원격 학습 플랫폼의 안정성과 전국의 학생들이 특정 시스템에 몰려 가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 원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적 온라인 개학 상황에 맞춰 원격 수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4월 9일부터 중3,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원격 수업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규 수업으로 인정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 격차 없이 안정적인 원격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원격 학습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대폭 늘려 소득별, 지역별 디지털 접근성의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휴업 기간에 1차적으로 학생 969명에게 스마트 기기를, 230명에게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했습니다. 2차로 추가 지원 신청을 받은 2,330여 대를 포함해 다자녀 가정에도 학교와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 3만 4천 대를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보급된 1만 3천 대의 PC 외에 추가로 올해 지원분 2,345대에 14억을, 7,923명에게 인터넷 통신비 17억 원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정 내 1학생 1 스마트 기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원격 학습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이에 더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초중학생들에게는 올해 학교별로 배정된 기초기본학력 향상 지원비를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 온라인 수강권 지원 등 각급 학교 상황에 맞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 운영과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웹캠이나 마이크, 디지타이즈 등의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교당 평균 600만 원, 학금당 26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29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고3 수험생의 대입 준비를 위해 유튜브와 대구 진학진로정보센터에 학종 대비 방안, 학생부 기재 및 활용 방안, 자소서 작성법 등 최신 대입 자료를 제작 탑재했습니다. 고3 수험생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화상 수업 플랫폼인 교실 온닷을 활용해 학교 간 교육 공통과정 25개 강좌를 운영해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 학교별 진로 진학 이력 관리 시스템 활용과 함께 대구 진학 꿈나비 모바일 상담으로 개별 진학 상담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직업개교 학생을 위해서도 교육청에서 TF팀을 조직해 직업교육 교과군별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발굴해 원격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고교생 6만 6천여 명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학생 개인별 온라인 학습 수강권 및 보조자료 구입비로 1인당 5만 원, 총 3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별 원격 수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원격 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월 말 온라인 개학 준비 매뉴얼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고 4월 2일부터 모든 선생님들께서 학교로 출근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휴업 기간 중 온라인 학급 방개설 등 자율 온라인 학습을 통해 원격 수업의 여건을 마련하고 교사 관리형 온라인 학습을 추진하면서 시범 학교를 운영하는 등 원격 수업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미 전체 학교의 98.2%가 학습 관리가 가능한 이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구글 클래스룸, 클래스팅 같은 민간 플랫폼과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화상 수업, 출석 확인, 학생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 교사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원 원격 교육 역량을 강화해 질 높은 원격 수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원격 수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원격 수업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 방법 관련 동영상 19종, 자체 개발한 교과별 콘텐츠, 학교별 다양한 원격 수업 사례, 각종 원격 수업 관련 매뉴얼을 제작 및 제공하여 교사들의 원격 수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들의 원격 수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실시간 화상 연수,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고 원격 수업 유형별 사례 영상, 온라인 수업 도구 5분 만에 끝내기를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과목별 수업 계획 수립과 각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원격 수업 형태를 만들어 나갑니다. 지난달부터 우리 교육청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플랫폼인 온라인배움교실.com, 학교가자.com, 중등학교가자.com 사이트의 교과별 콘텐츠를 전국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듀텍 역량을 갖춘 선생님들이 에듀텍 지원단과 온라인 학습 지원단,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단 등의 자발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학교 현장에서 원격 수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원격 수업 운영 방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원격 수업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초등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수업 콘텐츠와 플랫폼을 선정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는 저학년의 경우 온라인 개학정, 부모와 함께하는 원격 수업을 실시해서 부모님들께서 수업 과정을 안내받고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수업 방법과 과제 제출, 피드백 확인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초, 중, 고등학교의 원격 수업 운영 기준에 준해 실시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도 장애 유형이나 한국어 능력 등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의 가정 통신문과 문자 서비스를 8개 국어로 지원해 학습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안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은 일반 학교에 준해 원격 수업을 실시하되 학생 특성을 고려해 상담 중심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유아 및 초등 저학년에게 신나는 놀이꾸러미, 배움꾸러미를 제공하고 돌봄 교실을 학대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급 홈페이지를 소통 창구로 하고 학습 과제 제시 등의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모든 학생에게 교과서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배움꾸러미 교재를 제작해 모든 가정에 보급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배움꾸러미를 단계적으로 현장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습 꾸러미를 제공하고 EBS 콘텐츠를 병행해서 학습의 결손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하지 않고 등교 개학할 때까지 휴업이 연장되는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놀이활동 콘텐츠와 각종 꾸러미 재료가 담긴 신나는 누리꾸러미를 직접 가정에 제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놀이할 수 있는 각종 놀이 기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치원생들이 직접 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쉽게 학생들이 휴업 중에도 엄마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1차분, 2차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현장에 직접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저희가 유아진흥원을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한 긴급 돌봄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돌봄 교실을 학대 운영합니다. 정규 교과 시간에는 각 교실에서 정규 교과 외 시간에는 돌봄 교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담임 교사와 돌봄 교사가 협업으로 돌봄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대구의 학원과 교습소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계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최고 98%에서 지금 현재 90%까지 전폭적인 휴원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 안전을 위해서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구시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 직접적으로 마스크 85만 8천 장, 손소독제 14만 4천 개, 살균 소독제 8,500개, 방호복 1,300장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해 주셨고 향후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를 포함한 각계에서 기부해 주신 물품과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구매한 방역 물품을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대한교육위탁교육기관과 병원 위센터, 대구 내일학교, 대구 하교학교 등의 교육청 택배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학교에 직접 전달해 일선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여러분, 개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확보한 154만 장의 마스크는 학생 1인당 5개 정도 배부해 줄 수 있는 수량입니다. 향후에도 28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추가로 확보해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구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숭고한 헌신,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손길과 희망의 메시지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상 초유의 휴업과 온라인 개학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구 교육을 지켜내고 계신 대구 교육가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대구의 미래입니다. 한 발 앞서 미래의 수업을 체험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가장 수고가 많으신 선생님, 갑작스럽게 다가온 새로운 교육 환경이지만 선생님들의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셔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습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시느라 애쓰시는 학부모님, 원격 학습을 통해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애쓰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면 온라인 수업입니다. 미숙한 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시고 교육감님 질문 받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 예, TV조선 이심철 기자님. 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강은희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 연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현장의 지휘자로서 현실이 어떤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 자체적으로 계약 연기가 마지노선이 언제까지가 되면 2020년 이 교육 전반에 좀 문제가 생기는지 혹시 그런 걸 좀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네, 교육 현장에서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한다면 수업 일수가 법정으로 축소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원은 180일, 초중고는 190일이 정규 수업 일수인데 10% 감축할 수 있습니다. 19일입니다. 그러면 19일 이상 추가로 감축하게 되기에는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최대한 수업 감축 일수가 19일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10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별로 3일에서 9일까지 추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경우에는 180일에서 다소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정상 개학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전체적인 법정 수업 일수조차도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 대구의 경우에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 개학을 감수하면서도 등교 개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상황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하고 확진자의 발생 추이 그리고 감염병이 전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교육부와 최종 협의해서 개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전에 조금씩 학교 급감별로 조금 차등 개학에 대해서 조금 시도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아이들이 평소에는 놀기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집 안에 거의 갇혀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우리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학부모님도 장기적인 아이들을 돌봄에 따른 소통의 가부화도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등교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등교에 대한 당분간 예측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개학을 하는 것도 상당히 교육 현장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이 너무나 중단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개학이라는 이 처음 시도를 저는 성공적으로 하기는 절대 쉽지 않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노력한다면은 학습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 본인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다자녀에게도 교육청이 보유한 스마트 기기까지 전량 대여해서 환경적으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KBS 김동훈 기자님. 예, KBS 김동훈 기자입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방역 방향을 이제 시민 참여형 방역으로 전환을 하고 이제 문화, 체육, 종교 등의 이제 세부 방침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보여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지금 뭐 지난 주말에 이제 뭐 거리에 이제 유동량도 늘어나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대구의 상황이 어떻다고 보시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구의 상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상황이 대구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급격히 확진 환자 수가 줄어들 때는 사실은 모든 시민들, 국민들이 함께 자기 자율 봉쇄하고 이동을 멈추고 그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접촉점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교통의 이동량도 늘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모임도 열리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께서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50여일 동안 정말 자기 봉쇄에 가까운 어려운 상황을 거쳤기 때문에 인내에도 한계가 와 있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시민 주도형 방역 대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지금 당국 주도형으로 일시적으로 통제하고 또 그 통제가 법적 권능을 가진 통제가 아니라 권고하는 통제 방식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수용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방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시민 참여형 방역 체계로 우리가 전환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2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는 금방 또 지나갑니다. 그때 가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기엔 또 시간이 걸리고 준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관계기관 유관 합동대책회의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모았고 그래서 시민들 한 200여 명의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되는 범시민 추진 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책위원회도 오프라인에서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 모두가 코로나 상황에서 상황을 공유하고 그리고 기본 행동 이 수칙을 공유하고 그리고 각자의 공간 내에서 세부적인 행동 방침을 함께 만들고 함께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하면은 온라인 수업,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욕구가 크고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은 크고 길게 될 것입니다. 도시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 양식과 문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다. 이것이 많은 전문가들과 수없는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 주도형 방역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지금 준비해서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코로나를 이겨가면서 우리가 경제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오늘 주안점은 많은 전문가들은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재유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재유행은 대구만의 상황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국적인 상황으로 재유행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국적인 차원의 지원들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대구의 역량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재유행에 대한 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만에 하나 그런 재유행이 안 오게 된다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을 유지하고 국방력을 갖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 올 수 있는 전쟁의 상황, 평화의 위협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주간의 강화된 거리두기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역의 방향의 초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을 우리가 함께 세우면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 이 부분들도 결국은 우리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방역 당국의 일방적인 요구와 정책만으로는 우리가 장기전을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MBC 권효수 기자님. 네, MBC 권윤수 기자입니다. 방금 재유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아까 보도자료에서도 그에 대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유행하게 되면 필요병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치료센터라는 게 또 도입이 돼서 그걸로 이제 가름할 수 있겠지만은 중환자 시설이 좀 중요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당장 뚝딱 이렇게 중환자 시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들과 수없이 논의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재유행이 되어서 인구 1%가 감염으로 갈 경우에 대체로 중환자실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고 봤을 때 한 250여 병상으로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구시의 역량을 합치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초창기에 어려웠던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의 응급실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많이 응급실이 문을 닫을 때는 상급 병원 중에 4개가 동시에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중환자실에서 치료함으로써 오히려 중환자실에 들어갈 환자들이 못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시 의사회와 병원들이 이제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오면은 환자들을 중증도 분류를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치료센터로 갈 사람들은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그리고 병원으로 입원할 사람은 병원으로 입원시키고, 그리고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될 분들은 중환자실로 가는 이런 체제를 갖추면은 우리 대구의 역량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한 결론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TN의 이윤재 기자님. 예, YTN의 이윤지 기자입니다. 강은희 교육감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오늘 자료도 주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출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많은 맞벌이 가구들이 있는데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이면 스스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조부모들이 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지금도 긴급 돌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휴업 전에 정상적인 돌봄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대상자였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모두 긴급 돌봄 대상자가 되어서 돌봄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도 돌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아직도 불안하기 때문에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돌봄을 맡기지 않는 상황인데, 최근 이번 주, 지난주부터는 돌봄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사실은 출석이 인정되는 온라인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급방이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설되어서 부모님들이 확인을 해주는 것을 원격으로 부모님 연수를 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일부 학생들은 개별로 연락을 해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은 돌봄처럼 일부 학교에 출석을 해서 돌봄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그 수업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차곡차곡 꼼꼼히 살펴서 온라인 개학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은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간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준비하면서 아이들 개별로 접촉을 해서 그런 안내를 해주고, 또 부모님 교육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한 경우에는 돌봄을 이용한 직접 학교에 접촉해서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서 아이들 원격 학습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한국경제 오경복 기자님. 예, 두 분께 공히 여쭙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우리 대구가 큰 위기를 맞았지만 또 위기는 또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교육감님은 기업도 운영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온라인 교육, 온라인 수출 상담 이런 쪽으로 특화해야 되는데, 지금 긴급 생계자금, 긴급 생존자금 다음은 기업입니다.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2월까지 받은 수출로 연명을 했는데 이제 수출을 못하니까 5월, 6월 되면 위기가 오고, 이제 실직이나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만 교육뿐만 아니라 방역,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의료 분야에서 잘 대응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 자금들을 마련해서 기업들 도와주고, 특히 이제 온라인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정말 편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들을 좀 마련한다면 도움이 될 텐데, 혹시 그런 쪽에 의견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우선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혼자만의 노력으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하늘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건을 사줘야 될 그러한 대상 국가들이 코로나로부터 엄청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뾰족한 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생존해야 합니다. 지금은 섣불리 회생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존을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회생의 기회를 찾고 새로운 시기가 왔을 때 남들보다 더 빨리 우리가 세계로 나가고 그리고 또 일어설 수 있는가를 준비하는 그런 면에서 생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들을 우선 하면서 저희가 또 새롭게 열리는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방금 말씀하셨던 온라인 문제라든지 또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산업 부분들을 준비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민간과 그리고 대구시가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내일 모레 우리 관계기관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바탕으로 우리 대구시 비상경제 대책본부를 민간 합동으로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그 기구가 경제 문제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은 대구시의 예산의 추가 구조 조정 문제 그리고 또 지역 내에 있는 금융기관들의 협력 체제 구축 문제도 그 비상경제대책본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온라인 수업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대는 온라인 교육 시대로 간다는 것이 미래 학자들의 예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대학은 박물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가는 시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교육 체제를 어떻게 앞으로 바꿀 건가? 그 시기가 빨리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훨씬 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이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온라인 수업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너무 갑자기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제가 개학을 연기하는 2월 21일부터 온라인 체제를 구축하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절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데도 서서히 진입했고 상당한 시간이 실제로 걸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쉬운 게 아마 서로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을 개발한 많은 업체들이 기존의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또 요금 체계나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무료로 하는 이 온라인 시장에 진입을 가감하게 못하고 있는 국산 업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런 업체들을 같이 키워야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우선 온라인 계약을 시작하면서 꼼꼼하게 국산에서 개발한 솔루션이나 업체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별도 경쟁을 해서 우리 쪽 시장으로 이 교육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차곡차곡 터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장을 지금 놓치고 나면 앞으로 다시 우리 국내 업체들이 장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영역 그리고 서비스 영역
그리고 플랫폼 영역 모든 것을 열어놓고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업을 안정적으로 하는 게 더 우선이어서 조금 한 단계 그런 걸 곧바로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계획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기업 생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기업들, 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2월부터 시작된 한 50여일간의 문제도 지금 생존을 걱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것이 장기화되고 제2의 유행이 온다고 하면은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기업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기업의 생존 없이 국가의 생존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지자체가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하는 과감한 기업 생존 전략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 기존에 평상시에 하던 사업 부분들 생각하고 그리고 또 부채 걱정하고 저는 그렇게 할 한가한 시기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각오로 기업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갖는 지원 정책을 우리 국가적인 지원 정책을 해야 된다. 생존하지 않으면 회생도 없다. 나는 이 부분들이 우리 공동체 모두가 특히 정치권이 합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으로 권영진 시장님의 대시민 담화문 발표와 강은희 교육감님의 브리핑을 마치고 잠시 장례 정리한 후에 계속해서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